지긋지긋한 무릎 통증, 수술 없이 이겨냈어요. 박선영 씨의 생생한 극복 이야기입니다. 계단이 히말라야보다 높게 느껴졌던 그 시절.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세 박선영입니다.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에겐 작은 텃밭을 가꾸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게 하루 중 가장 큰 즐거움이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친구들과의 약속도 자꾸 미루게 되고 좋아하던 외출도 피하게 되면서 제 세상이 점점 좁아져 갔어요. 밤마다 이러다가 진짜 걷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제 이야기는 기적 같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절망 끝에서 희망을 찾아 한 걸음씩 나아간 여러분도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는 평범한 여정입니다. 혹시 지금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무릎과 마음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었습니다.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가족들이 자꾸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정말 마지못해 동네 정형외과에 갔어요.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해요. 퇴행성 관절염 2기에서 3기로 넘어가는 중이십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엑스레이 사진 속에서 무릎 관절 간격이 좁아진 걸 보면서 연골 마모, 관절 간격 협소라는 낯선 단어들이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수술이라는 단어만 머릿속에 맴돌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막연했던 통증이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나니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노화의 과정이고 곧 수술대로 향하는 외길처럼 느껴져서 정말 무서웠어요. 전문의가 알려주는 퇴행성 관절염의 진실. 하지만 나중에 알았는데 진단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더라고요. 제 몸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출발점인 거예요.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게 뭐냐면요. 뼈와 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 관절. 연골이 점차 닳아 없어지면서 생기는 병이에요. 연골이 닳으면 뼈끼리 직접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통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관절이 뻣뻣해지는 거죠.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만성 질환이거든요. 특히 저처럼 60대 여성분들이 더 조심해야 해요. 왜냐하면 첫째, 나이가 들면서 연골의 수분이 줄어들고 탄력이 떨어져요. 둘째,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연골과 뼈가 약해져요. 셋째, 체중이 늘면 무릎 관절에 가는 부담이 엄청나거든요. 체중 1kg만 늘어도 무릎이 받는 하중은 3에서 5배까지 늘어난대요. 넷째, 평생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가사일 하는 습관이 무릎에 계속 부담을 준 거예요. 제 무릎은 몇 단계였을까요? 관절염은 1기부터 4기까지 단계가 있어요. 1기는 초기라서 엑스레이상으로는 거의 정상이에요. 무리한 활동 후에 가끔 아픈 정도죠. 2기는 중기인데 연골이 닳기 시작하고 뼈 돌기가 생겨요. 아침에 뻣뻣하고 계단 오르내릴 때 아프기 시작해요. 3기가 중증인데 제가 여기에 해당했어요. 연골이 상당 부분 닳아서 관절 간격이 눈에 띄게 좁아져요. 걸을 때마다 아프고 무릎이 자주 부어요. 많은 분들이 2단계에서 수술을 생각하시는데 아직 비수술 치료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4기가 말기예요. 연골이 거의 다 닳아서 뼈와 뼈가 맞닿은 상태죠.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다리가 오자로 변형돼요. 이때는 수술을 고려해야 해요. 다행히 저는 3기였고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OKG만 빼면 무릎이 편해진다고요? 놀라운 식단의 힘. 의사 선생님의 첫 번째 처방.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주신 첫 번째가 약이 아니었어요. OKG만 빼셔도 무릎이 훨씬 편해질 겁니다.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저 평생 심하게 뚱뚱해 본 적도 없었고, 좋아하는 칼국수랑 달콤한 믹스커피를 포기할 자신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절박한 마음에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굶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무릎에 좋은 음식을 더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먹고 돼지고기 대신 고등어나 연어 같은 등 푸른 생선을 올리브유에 구워서 먹었어요. 간식으로는 과자 대신 호두 한 줌이랑 블루베리를 챙겨 먹었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몇 주 지나지 않아서 무릎의 욱신거림이 확실히 줄어들었거든요. 몸 전체의 활력도 되찾는 기분이었어요. 체중 감량의 놀라운 이중 효과.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체중 감량이 두 가지 면에서 무릎에 도움이 된대요. 첫째는 물리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거예요. 체중 1kg를 빼면 걸을 때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3에서 5kg나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5kg만 빼도 관절염 증상을 50%까지 줄일 수 있다니까요. 둘째는 염증을 줄여주는 거예요. 과도한 체지방이 염증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그래서 체중을 빼면 무릎의 물리적 부담도 줄이고 몸 전체의 염증도 줄여주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는 거죠. 염증과 싸우는 제 식탁 이야기. 무작정 칼로리만 줄이는 게 아니라 염증을 줄이는 음식들로 식탁을 바꿨어요. 매주 2에서 3번은 꼭 먹는 음식들. 고등어, 연어, 정어리 같은 등 푸른 생선으로 오메가3가 풍부해서 염증을 줄여줘요. 딸기,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 항산화 성분이 관절 염증을 막아줘요.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짙은색 채소들. 마늘, 양파 매일 요리할 때 꼭 넣어요. 올리브오일과 호두도 매일 챙겨 먹어요. 올리브오일에는 이부프로펜 같은 진통제와 비슷한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끊거나 줄인 음식들입니다. 가공식품 햄, 소시지, 과자, 설탕 등 음료 튀긴 음식들, 흰쌀밥, 흰빵. 도가니탕이나 족발 같은 특별한 음식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렇게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먹는 게 훨씬 중요해요. 등산의 배신, 그리고 운동의 재발견 무릎에 독이 아닌 약이 되는 운동. 제가 저지른 큰 실수. 식단 조절로 자신감이 생긴 저는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건강에 좋다는 말만 믿고 무작정 동네 뒷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갈 때는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산을 내려오는 길이 정말 지옥이었어요. 무릎이 끊어질 것처럼 아팠고 며칠 동안 퉁퉁 부어서 걷기조차 힘들었거든요. 이 아픈 경험이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줬어요.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운동은 정말 양날의 검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죠.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알려준 운동의 비밀. 물리치료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배운 게 관절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허벅지 앞뒤 근육들이 무릎 관절을 위아래에서 단단히 잡아주는 천연 충격, 흡수장치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근육들이 튼튼하면 걸을 때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해서 손상된 연골을 보호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도 하고 있는 약이 되는 운동들. 실내 자전거가 최고예요. 체중 부담 없이 허벅지 근육을 키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안장 높이를 조절해서 페달이 가장 낮을 때 무릎이 15에서 20도 정도만 살짝 굽혀지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TV 보면서 하는 간단한 운동들. 누워서 다리 들어올리기 한쪽 무릎은 구부리고 반대쪽 다리는 곧게 편 채로 20에서 30cm 들어올려서 10초간 버텨요. 허벅지에 힘주기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편 상태로 허벅지 앞쪽에 꽉 힘을 줘요. 무릎 뒤쪽이 바닥에 닿도록 눌러주고 5에서 10초간 버텨요. 부드러운 길 걷기. 흙길이나 잔디밭 같은 부드러운 평지를 20에서 30분 정도 걸어요. 30분 이상은 오히려 무릎에 부담이 될 수 있더라고요.
절대 하면 안 되는 독이 되는 운동들. 제가 호되게 당한 운동들이에요. 등산, 특히 하산할 때 체중의 몇 배 하중이 무릎에 몰려요. 달리기, 줄넘기 착지할 때 충격이 고스란히 연골에 전달돼요. 깊은 스쿼트, 런지, 무릎을 깊게 구부릴 때 관절 압력이 엄청나게 증가해요. 계단 오르내리기, 특히 내려갈 때가 위험해요. 일상의 작은 변화가 만든 큰 기적. 통증을 다스리는 생활의 지혜. 진짜 승부는 일상에서 결정됐어요. 저는 무릎 관절염과의 싸움이 헬스장이나 식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진짜 승부는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결정되더라고요. 제가 바꾼 생활 환경들. 거실 바닥에 낮은 방석을 치우고 푹신한 1인용 안락 의자를 들였어요. 청소할 때 허리 숙이는 대신 긴 막대 달린 걸레를 써요. 텃밭 일할 때는 낮은 작업 의자에 앉아서 해요. 식사도 이제 식탁에서만 해요. 바닥에 앉는 건 완전히 끊었어요. 제 몸과 대화하는 법을 배웠어요. 냉찜질과 온찜질의 비밀. 실내 자전거 타고 난 후에 무릎이 붓고 열감이 느껴지면 15에서 20분 냉찜질을 해요. 염증과 부기가 가라앉아요. 아침에 무릎이 뻐근하고 뻣뻣할 때는 온찜질로 굳은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줘요. 계단 이용하는 요령도 배웠어요. 올라갈 땐 건강한 다리부터, 내려갈 땐 아픈 다리부터. 이 요령만 알아도 통증이 훨씬 줄어들어요. 전문가의 도움도 받았어요.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부족할 때는 수술 생각하기 전에 다른 치료법들도 시도해 볼 수 있어요. 물리치료도 받았고, 통증이 심할 때는 소염 진통제도 복용했어요. 히알루론산 주사도 몇 번 맞았는데 일시적으로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됐어요. 손주와 함께 공원을 걷는 오늘 되찾은 평범한 행복. 1년이 지난 지금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UKG를 감량했고 매일 아침 실내 자전거를 타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제 식탁은 다채로운 채소와 생선으로 풍성해졌고요. 통증이 마법처럼 100% 사라진 건 아니에요. 가끔 날씨가 궂은 날에는 무릎이 쑤시기도 해요. 하지만 더 이상 통증이 제 삶을 지배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는 손주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어요. 활기 넘치는 손주의 걸음에 맞춰 함께 걸으면서 한때 영원히 잃어버릴까 두려웠던 그 평범하지만 가장 소중한 행복을 되찾았다는 걸 실감했어요.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마지막 말씀. 제 이야기를 통해서 무릎 관절염 극복이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4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정확한 이해,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적을 제대로 파악하기. 현명한 영양, 무릎의 무게를 덜고 염증을 줄이는 식단. 올바른 운동, 관절을 보호하는 튼튼한 근육 만들기. 세심한 생활 습관, 매일의 통증을 지혜롭게 관리하기. 이 여정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해요. 하지만 저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여러분의 건강을 되찾고 통증을 줄이며 활기차고 즐거운 내일을 만들 수 있어요. 수술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선택지일 뿐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